안녕하세요. 준수의 준우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걸러야 하는 회사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회사를 우리나라는 정말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그런 대기업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가장 많은 그 숫자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관심이 없으면은 자료를 찾기가 잘 모르잖아요. 또 자료를 찾기도 어렵고요. 물론 아름아름해서 그 회사에 다니는 선후배라든지 친구가 있으면은 이제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 그런 경우는 좀 이제 제한적입니다. 근데 가끔 보면은 이제 그냥 대충 회사에서 그 올린 취업 공고 그 글만 보고 좀 섣불리 그 회사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간혹 사회 초년생 분들 중에서 간혹 계신 것 같은데요. 솔직히 우리가 연인, 친구, 가족과 어떤 맛집을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블로그, 유튜브 후기는 보고 가잖아요. 그리고 메뉴는 뭐가 있는지 그런 거 알아보고 가는데, 그래도 제가 앞으로 이제 몸을 담을 직장인데 그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알아보지 않고 너무 이게 운에 좀 이렇게 기대는 거는 아무래도 빠른 퇴사로 이어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. 근데 정보를 알 수가 없죠. 그러면은 그나마 어떻게 하면은 좀 좋은 회사? 최소한 이게 좀 정상적인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? 제일 먼저 이제 취업 공고를 봐야겠죠. 잡 코리아라든가 아니면 사람인, 인크루트, 그런 데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직무라든지 급여 조건 여러 가지들을 보고 이렇게 리스트를 쭉 만드세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엑셀에 아예 짰었는데 쭉 리스트를 만들고, 물론 사이트와 회사 이명, 그리고 혹시 우리가 전화번호나 대표자명까지 쭉 넣는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다들 아시는 잡플래닛 한번 돌려봐야죠. 근데 잡플래닛도 다 이제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돼가지고, 진짜 심한 저소기업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쪽 임직원 분들이 그 플레이리스트를 좀 거짓을 올리는 거예요. 기존에 별 한 개짜리였다면은 별 5개, 4개 막 올려가지고, 근데 지금 전에 쓰신 분들이 이상한 거였고 지금 되게 회사 좋다, 이제 회사가 바뀌었다 했기 때문에 그냥 쭉 다 읽어보세요. 별 하나짜리 읽어보시고 별 4개짜리 읽어보시고, 보통 그래도 저는 3.5에서 3.5 그 사이에 있는 회사가 좀 그래도 좀 나았던 것 같아요. 너무 4.5 넘은 거는 좀 이제 의심이 들더라고요. 물론 1점대는 쳐라도 안 보고요. 네. 면접을 봐야겠죠. 만약에 서류 전형을 통과를 해서 면접을 가게 되면은 물론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은 가서 정말 이제 파악해야 될 게 많아요. 면접 가서 면접만 띡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, 면접은 그 회사도 여러분을 이제 판단하지만은 여러분들도 이 회사가 어떤 곳인지 판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. 당당하게 질문하세요. 저희가 굽히고 들어갈 만큼 그렇게 대단한 회사일 수도 있겠지만은, 그리고 당당하게 궁금한 거 질문해야죠. 저는 이제 야근 빈도를 이제 물어보면은 이제 슬쩍 말하는 걸 돌려서 이렇게 답변을 준다던가, 명확하지 않은 그런 명확하지 않은 답변을 주는데, 슬쩍 봤더니 냉장고에 자석이 덕지덕지, 그리고 쿠폰들이 있다 그러면은 당장 도망 나오세요. 그 회사는 야근 천국입니다. 얼마나 야근을 많이 했으면 배달 음식 그 자석이 많고, 그것도 심지어 쿠폰이 많이 붙어 있었겠어요.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. 그 배달 주문하는 일이요. 정시 퇴근은 물건 갖다 봐야죠. 그리고 만약에 개념 없이 저는 회사에 애견 관련 회사가 아닌데 동물이 있는 건 전 좀 추천드리진 않아요. 물론 저도 이제 애견인의 한 사람이고, 제가 가지고 있는 20개의 자격증 중에 하나인 그 애견 훈련사 자격증도 있습니다. 한국 애견 연맹에서 만든 애견 훈련사 자격증도 갖고 있지만은, 회사에서 동물이 있는 거는 좀 특히 사무실에 동물이 있는 거는 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물론 그 강아지나 고양이 아니면 그 앵무새를 물론 사장님이 직접 케어를 한다면은 좀 다르겠지만은, 만약에 직원이 좀 약간 이렇게 돌보는 것 같다면은 앞으로 당신이 그 일을 해야 돼요. 네. 여러분이 그 취업을 하게 되면은 강아지 사료만 주는 게 아니라 개똥도 치워야 되고, 저는 심지어 걔가 토한 것도 치워봤어요. 걔가 그날따라 좀 잘못 먹은지 토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다 치우고 그 빗자루 물 미싱하고, 냄새나니까 그 페브리즈 뿌리고, 그렇다고 제 일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. 제 업무 하면서 중간중간 부르면 그 일도 해야 되고, 좀 생각보다 많이 힘들 거예요. 네. 저는 이제 동물은 사무실에 없는 데가 좀 나을 것 같아요. 그리고
보통 이제 그 사무실 딱 가는데 복사기라고 하면 복사기도 한번 보세요. 네. 제가 이제 아무래도 그쪽 계통에 잠깐 있어서인지 보통 이제 우리나라 복합기라고 하면은 이제 뭐 후지제록스, 신도, 삼성, 캐논, 그리고 브라더 등등 이 정도가 있는데 최소한 우리가 좀 들어본 브랜드 복사기 이제 복사기는 솔직히 그 사무실에 복사기하고 전화기, 책상이 세 가지가 없으면 사무실이 회사의 업무를 볼 수가 없잖아요. 아무리 지금은 이제 페이퍼리스 시대지만은 그래도 복합기 정도는 좀 제대로 있는지 뭐 딱 봤는데 복합기는 없고 프린터도 막 되게 막 지저분하고 무한잉크 막 이런 회사면은 절대 투자를 하지 않는 회사예요. 이런 사무기에도 투자를 하지 않는데 복지에는 당연히 투자를 안 하겠죠. 아마 복지가 써 있다면은 말뿐인 경우가 많을 겁니다. 저 다닌 첫 번째 회사도 나름 중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는 한 10대까지인데 실제 지키는 거는 뭐 다 사라지고 한 3-4가지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복지가 너무 많으면은 좀 회사에 돈을 벌어다 주는 사무 기기도 투자를 안 하는데 역시 사원에게는 투자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무실을 들어가기 전에 그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 말고 그 다른 일반 직원분들 특히 이제 사원급이면 더 좋겠죠. 한 표정 좀 보세요. 표정이 좀 막 웃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좀 약간 굉장히 어둡고 막 좀 음침하고 그런지. 저는 그래서 면접 다 통과하고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딱 나오면서 보니까 사무실이 좀 굉장히 어두워 보이고 딱 보니까 다들 막 피곤에 쩔어가지고 막 잠 못 자는 그런 표정으로 사원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깔끔하게 저는 합격 취소했습니다. 저는 왠지 가면 그게 제 모습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한번 매출액도 한번 보세요. 요즘 뭐 인터넷에 워낙 잘 나와 있어가지고 회사 그 규모에 따라서 매출액이 너무 적다면은 이거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입니다. 최소한 이제 사람 한 명당 매출액이 1억 이상씩은 돼야 돼요. 직원이 10명이라면은 매출이 아무리 적어도 10억은 넘어야 되고 100명이라면 당연히 100억이 넘어야 되고요. 그 정도는 돼야지 이제 인력이 운영이 돼요. 그 인건비를 내주고 회사가 계속 회사가 계속해서 이제 돌아갈 수 있는데 직원 수가 100명인데 매출액이 20억이다. 그러면은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. 계속해서 이제 연봉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, 물론 한두 해가 그러면 좀 경영학과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좀 긴 시간 그렇다면은 이건 조만간 도산할 확률이 높은 회사죠. 그 부분도 매출액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딱 그 회사를 출근했는데 대충 감이 빠르면 하루? 아무래도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대충 이제 감이 오잖아요. 이 회사가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. 좀 아니다 싶으면은 저는 빨리 퇴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억지로 막 한 달만 참아보지, 2달만 한번 다녀보자. 내가 1년 한번 버텨보겠다. 이런 건 좀 만용인 것 같아요. 이제 불경기는 저도 아는데요. 뭐 돈도 많이 주고 급여도 많이 주고 야근 회식도 없고 또 착한 사람들만 막 되게 모여있고 복지도 좋고 심지어 지하철역에도 가까운 그런 회사는 정말 그런 회사는 우리가 그랬으면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.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좋은 직장이지만은 또 저한테는 아닐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막 싫은 직장이지만은 저는 뭐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, 뭐 워라밸이냐, 급여냐, 아니면 사람들이냐, 나의 성장이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회사를 뭐 계속 바꾸는 것도 저는 꼭 나쁘지만은 않다고 봐요. 그래서 너무 막 좀 빨리빨리 바뀐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좀 다녀보다가 다음 회사를 가는 것도 이게 퇴사를 너무 좀 어렵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이게 왜냐면은 이게 사람이 한두 달 회사를 다니게 되면은 이제 이 회사가 정말 가기 싫은데 이미 제 씀씀이는 그 패턴이 돼버린 거예요. 그래서 뭐 사고 싶은 물건을 이미 할부를 결제를 했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상하게 이제 그 딱 뭐 50만 원, 100만 원, 100만 원 그 생활비가 딱 정착이 돼버리면은 근데 그거를 깨고 다시 백수하기가 좀 약간 그러긴 시간이 더 길더라고요. 최소한 3개월어치 정도의 급여를 이제 적금에 넣어놓고서 그래야지 좀 약간 초조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첫 직장을 계속 면접 한 뭐 몇십 번 떨어졌다가 직장 붙었다고 섣불리 막 가는 것보다는 힘든 건 제가 알겠지만은
그래도 길게 롱런할 수 있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시기 위해서는 퇴사를 중간에 일주일 안에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전에야 물론 어머님 세대에는 무작정 참았죠. 참는 게 미덕이고 마치 개근상 타면 좋은 것처럼 한 직장에 오래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물론 그것도 인정받을 만 하겠지만은 요즘 같은 경우는 2, 3년마다 한 번씩 바꿔주는 것도 뭐 그게 오히려 더 연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회사를 다니다가 이 회사 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나가야 되는 회사는 첫 번째는 급여가 밀린다? 이거는 빨리 나오세요. 이거는 급여 밀린 대표님께서 이번 달은 우리가 급여 밀리는데 다음 달에 2배로 줄게. 이런 말 믿지 마시고 빨리 나오세요. 빨리 나오시고 바로 고용노무 가셔가지고 신고하세요. 이거는 형사예요. 민사가 아니라. 저는 급여 밀리는 걸 쉽게 생각하시는 고용주들이 가끔 계시는데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. 그 사원들에게는 그날 월세도 내야 되고 내 이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거를 너무 좀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면접 볼 때 은근히 이제 물론 돈을 깎고 싶어 하시죠. 근데 지금은 여기 와서 많이 배워라. 근데 저 여기 경력 쌓고 배우러 온 게 아니라 제가 가진 능력 쓰고 돈 벌러 온 거거든요. 제가 배우는 거는 이제 학원하고 학교, 유튜브로 충분합니다. 뭐 굳이 회사에서 물론 일을 하다가 스스로 이게 좀 이렇게 배운다기보다는 익숙해지는 거죠. 그러면 실수도 줄어들고 일도 빨라지고 좀 수준 높아지겠지만은 애초부터 와서 배우니까 좀 이 정도 감내라 그런 회사는 거의 100이면 100 좀 열정페이 같았어요. 네,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또 그거를 빌미로 급여를 깎는다든지 애초에 말한 거에 대해서 미룬다던가 그러면 안 되죠. 그 과일 장사로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. 그때 그 면접 때 그 사장님이 그런 말씀 했다고 하더라고요. 내가 왜 당신을 돈 주고 써야 되는지 얘기를 해보라고. 당신 여기서 오히려 일을 배우는데 오히려 나한테 돈을 주고 일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멍멍이 말을 한 그런 사장님이 계셨는데 한때 좀 유명했죠. 정말 무식하게 짝이 없는 그런 말씀이신데 뭐 그냥 안 가면 됩니다. 그런 회사는. 그리고 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남녀 선비가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. 저는 이제 디자인 쪽에 좀 있었다 보니까 거의 제가 청일점인 경우가 많았었는데 좀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제가 나이도 10살 많은데 그분들 비해서 이제 늦게 좀 들어가다 보니까 냉온수기는 당연히 제가 물을 갈아야 되고 커피 잔도 다 닦아야 되고 좀 온갖 힘들고 좀 굳은 일 그리고 더러운 일은 다 좀 제가 하게 돼가지고 저는 너무 한쪽에 쏠린 좀 성비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7대3, 6대4 정도는 좀 돼 있는 그런 회사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 너무 남자만 많으면은 너무 욕설이 난무해가지고 확실히 좀 이렇게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성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야기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